자, 집합 네 번째 단어는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몇 가지를 정리해 본 건데요. 우선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름을 좀 기억해 두세요.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근데 이 이름들은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그대로 썼던 이름들이죠. 그랑 비슷합니다. 자, 교환 법칙, 합집합, 교집합. 이것도 일종의 연산이거든요. 두 집합을 합집합을 했을 때, 교집합을 했을 때 그 A와 B를 합집합하나 B와 A를 바꿔서 하나 결과는 같다. 교집합도 마찬가지.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합 법칙은 뭐냐? 세 집합을 합집합을 할 때 앞에 거 두 개 먼저 하나, 뒤에 거 두 개 먼저 하나 순서에 상관이 없다. 교집합도 마찬가지다. 뭘 먼저 하든지 순서랑 관계없다. 이거죠. 자, 이런 건 다 지금 뭐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금방 증명이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증명 생략할게요. 분배 법칙 같은 건 뭐냐? 이거는 결합 법칙과 비슷하지만 연산이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그래서 A 캡 B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서 A를 합집합을 한 것은 바깥에 있는 것과 다르게 분배를 시켜서 합집합 연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교집합 연산을 해준 것과 같다. 이건 뭐랑 비슷합니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 플러스 1 이런 게 있을 때 원래는 이제 먼저 계산해서 6, 3, 18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해서 15 플러스 3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죠. 숫자에서의 연산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숫자에서는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게 합이고 바깥에 곱일 때만 연산이 되고 분배가 되고 안에가 곱이고 밖에가 합일 때는 이걸 이렇게 연산 못하죠. 연산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분배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집합에서는 그게 돼요. 합집합, 교집합 이게 어느 거든지 다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교집합을 갖다 이렇게 분배시킬 수도 있고 합집합을 분배할 수도 있고 연산의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시죠?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잘 쓰입니다. 결합법칙, 분배법칙.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보충에 보면 뭐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분배법칙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어떻게 확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한 거, 그죠? B컵 C를 한 다음에 A하고 교집합을 구한 것도 요거고, A 캡 B와 A 캡 C를 합집합을 한 것도 요거니까 일치하지 않느냐 해서 결국 분배 법칙을 증명을 해본 겁니다. 그림을 따라서 한번 여러분이 쫓아가 보시고요. 여기서는 그냥 확인만 하는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드모르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합집합과 여집합 사이에 이런 성질이 성립합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컵 B의 전체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배 법칙하고 비슷해요. 분배가 이제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 가운데 있는 요 연산이 말하자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교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분배를 하면 이 합집합으로 바뀌어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다고 할 때 A 컵 B의 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A와 B의 합집합이니까 이거죠. 여기 그렇게 합시다.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이 바깥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바깥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A의 여집합이라고 하면은 이 바깥 부분. 이거죠. B의 여집합도 역시 바깥 부분이죠. 그거의 공통 부분도 역시 이 하늘색으로 체크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와 B의 다시 그릴 게 아니라 이거 지우선 재활용을 합시다. A와 B의 교집합. 교집합은 이거죠.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이거 외에 바깥 부분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 되는 거죠. 이 부분이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의 여집합, A의 여집합. 이거 따로 좀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A가 있고 B가 있다. 자, A의 여집합이라 그러면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됩니다. 요것이 바로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이라는 것도 B 제외하고 다 되는 거죠.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거 두 개를 합집합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노란색이든 초록색이든 적어도 한 가지 칠해진 건 다 되는 거죠. 그럼 안 칠해진 건 뭡니까? 요 부분밖에 없죠. 요 부분 빼고 나머지가 다 되는 거니까 결국 얘랑 같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다. 자, 요거 자주 쓰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죠. 5번. 자, 교재 정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두 유한집합 A, B에 대하여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A 컵 B의 원소의 개수는 A와 B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서 교집합 원소의 개수를 한번 뺀 것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 우리 한번 벤 다이어그램에서 생각해 보세요. A집합, B집합이 있다고 할 때 A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더하고 B를 한번 더하게 되면 이 겹치는 부분, 교집합은 두 번이 카운트가 됩니다. 그죠? 한 번만 세줘야 되겠죠? 우리가 개수를 센다 그러면. 그래서 이걸 한 번 빼줘야 되는 거예요. 되시죠? 만약에 A 캡 B가 공집합이다. 즉, 이게 없다. 즉, A와 B가 이렇게 공통 부분이 하나도 없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때는 뭐야? A 컵 B라는 건 그냥 얘하고 얘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원소의 개수,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단순히 더하기만 하면 되고 요 위에 거에서 얘가 0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니까 그냥 1번만 우리가 외워둬도 되겠습니다. 그죠? 2번은 1번 중에서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집합 3개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에서 3개로 이제 집합이 늘어나더라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A컵, B컵, C. 이건 어떻게 되냐? A와 B와 C의 원소개수를 한 번씩 더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들 있죠? 지금 체크한 부분은 2번씩 더해져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빼줘야 됩니다. 그죠? 이건 A 캡 B, B 캡 C, C 캡 A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가운데 이 별표한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A, B, C를 한 번씩 더할 때 3번 더해주고요. 또 요 교집합 빼면서 3번 빠집니다. 그럼 한 번도 안 더해진 게 되겠죠? 그래서 한 번은 더해줘야 돼요. 요 부분들을 다 한 번씩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한 번 더해줘야 됩니다. 자, 요건 이제 뭐라 그러냐면 포함 배제 원리라고 그래요. 포함 배제 원리. 뭐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한 번씩 다 더하고 교집합 한 번씩 다시 빼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러니까 2개의 교집합이 아니라 3개의 교집합은 다시 한 번 더해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4개, 5개가 돼도 이 포함 배제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요. 사실은. 자, 이거 3개까지는 좀 알아두시고요. 이제 세 번째, 여집합과 처집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집합과 처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내용입니다. 자, 위에서 잠깐 이제 여집합, 처집합을 소개했는데, 그 원소의 개수에 대한 걸 이제 별도로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것과 같다. 이것도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돼요. 자, A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개수는 전체에서 요 부분을 뺀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이 요 부분이라고 하는 건 이제 A의 여집합이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서로 말하자면 두 개를 더해서 이 전체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겠죠. 얘 아니면 얘일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얘가 남고 여기서 얘를 빼면 얘가 남고 뭐 그렇게 되는 관계인 건 당연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잠깐 내가 언급을 했는데 A 차집합 B가 있을 때 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거는 뭐를 의미해요? 요 부분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거의 원소 개수를 구하려면 A 집합에서 A 캡 B의 원소 개수를 빼면 된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합니다. NA-NB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의 원소 개수에서 이거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있을 데 없이 이 조금 뺄 필요가 없죠. 여 중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것만 빼면 됩니다. 특히 원소의 개수를 쓸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집합 자체를 나타낼 때 그냥 A 차집합 B라고 해도 아니면 A 차집합 A 캡 B라고 해도 뭐 똑같지만 원소의 개수 구할 땐 반드시 요 부분만 빼줘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로 합집합 A 컵 B에서 B를 뺀 것과도 같다. 이때는 이제 이 차집합 자체를 이걸로 나타낼 수도 있고 A 차집합 B는 A 컵 B에서 B를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고 이거를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해도 이때는 성립하는 거죠. 뭐 쓸데없이 빼지는 게 없고 딱 그 부분만 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항상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요 단원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세는 문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제 예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법칙들을 정확히 이해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12번은 집합의 연산 법칙을 이용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여라 그랬죠.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이제 이 교집합에 여집합이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그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A 여집합, 컵 B 여집합 이렇게 돼요. 자, 분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이기 때문에 이 괄호가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괄호 있으나 없으나요. 그러면은 결합법칙에서 얘하고 얘를 먼저 합니다. 연산을 해요. 그럼 A 컵 A 여집합이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전체 집합 U죠.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전체 집합 U와 컵 B의 여집합이 된다. 이거는 뭐냐? 그냥 B의 여집합입니까? 아니죠. 그건 교집합일 때고 이거는 뭐야? 그냥 전체 집합이라고 해야 되겠죠. 전체 집합. 그죠? 전체 집합 U가 된다. 자, 두 번째. A 차집합 B와 A 차집합 C의 합집합은 A 빼기 B 캡 C다.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줘라. 위에 것처럼 왼쪽을 갖다가 변형해서 오른쪽이 되는 걸 보여주든가 오른쪽을 변형해서 왼쪽이 되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아니면 둘 다 조금씩 변형해서 중간 지점에서 서로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죠.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요, A 캡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캡 C의 여집합을 일단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야? 분배 법칙을 거꾸로 써서 A 캡 B의 여집합 컵 C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A 캡 B하고 C의 교집합 전체 여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바로 뭐예요? 얘는 차집합 정의 A 차집합 B 캡 C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자, 이런 거 좀 연습해 보시고요.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13번으로 갑시다. 자,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집합 AB에 대하여 이런 것이 성립한다. 옳은 것은 일단 이 식을 좀 간단히 해가지고요. AB 사이 관계를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A 캡 B의 여집합. 일단 이 차집합은 동치관계로 바꾸고 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A 캡 B가 좀 여기 있잖아요. 자, 좀 요 부분만 지금 쓴 겁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예요? A 캡 B의 여집합과 B의 합집합으로 바꿀 수 있죠. 분배 법칙을 거꾸로 적용한 겁니다. 그럼 얘는 뭐죠? 얘는 전체 집합이거든요.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이니까 이건 A 자신이 되죠. 되겠습니까? 결국 이건 뭐야? A 빼기 B가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상황이 되어야만 A에서 B를 뺐을 때 공집합이 되니까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뭐냐? 그럼 요거를 나타낸 것을 찾으면 됩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이건 뭐야? A 캡 B는 A가 되죠? B가 아닙니다. A와 B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 아니죠. A와 B 합집합은 그냥 B입니다.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다. 이거 맞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B가 A에 속한다? 반대죠.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는 A의 여집합하고 B를 합집합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림에서 벤다이어그램에서 그려보면 이건 전체 집합입니다. 앞에 나온 거랑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되시죠? 자, 유제 연습해보고 14번으로 갑시다. 자, 15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2고 B는 25, 교집합은 12일 때 답을 구해라. 자, 여러분 상황을 한꺼번에 파악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당연히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속에 이제 A, B 집합이 있다고 하죠. 자, A가 있고 B가 있다. 자, 이런 상황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원소가 몇 개가 있냐? U에는 40개의 원소가 있고 A에는
22개가 있어야 되고 B에는 25개가 있어야 된다. 근데 A 캡 B가 12야. 그럼 여기 12개가 들어가면 여기 뭐겠습니까? 22에서 12니까 여기 10개 들어간 수밖에 없죠. 25에서 10이니까 여기 13개 들어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뭐야? 10, 12, 13 하니까 이거는 뭐야? 총 다 합쳐서 35개의 원소가 있는 겁니다. 그럼 밖에는 5개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파악이 되면은 뭐 어떤 질문이니 답할 수 있죠.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A 바깥에 있는 거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은 요거 제외한 나머지 18개가 되겠죠. 되십니까? A 차집합 B. 그러면 A에서 B 부분 뺀 거니까 요 부분 얘기하죠. 요 부분 몇 개입니까? 10개입니다. A와 B의 합집합. 아까 얘기했죠? 35개입니다. 얘는 뭡니까? 얘는 A 컵 B의 전체의 여집합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거의 원소의 개수다. 그러면 이거 바깥에 있는 거니까 얘는 뭐야? 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요거 이퀄로 표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유제 해보시고 마지막 16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10번입니다. 세 집합 ABC에 대해서 A 교집합 C가 공집합, A의 원소의 개수, B, C의 각각의 원소의 개수, 그리고 합집합 원소의 개수 쭉 알려주고 얘 구해라 하는 건데, 자, 이런 거는 무조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거기서 원소의 개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A하고 C가 공집합이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네 둘이 맞닿지 않게 그리면 되는 거죠. A 여기 따로 있고 C가 여기 또 따로 이렇게 있는 거야. B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A하고는 겹치는 부분이 없게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아까 처음에 그린 건 이제 일반적인 경우고요. 이 문제에서는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겠죠. A의 원소의 개수 11개. 위에다 적을게요. B는 10개. C는 7개. 근데 A 컵 B가 16개네. A 컵 B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죠. 이 부분. 근데 보세요. 얘가 11개고 얘가 10개면 그냥 단순히 더했을 때 21개란 말이야. 근데 합집합이 16개라는 건 겹치는 게 5개가 있다는 얘기죠. 얘 더하기 얘 한 다음에 겹치는 거 한번 빼주는 게 합집합이잖아요. 그지? 그렇게 된다면 얘는 요 부분 A에만 속하는 게 16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거는 요 B에만 속하는 요 부분 요게 5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두 부분으로 얘는 갈라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플러스 B가 5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C가 7이라고 했어요. C가 7. 이거 가지고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것도 스몰 C라고 합시다. 그러면 B 플러스 C가 7이다. 뭐 요거까지는 알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B컵 C가 12다. B컵 C. B컵 C에 해당되는 건 뭘 더하면 되겠습니까? 5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그게 12다. 자, 문자 A, B, C 세 종류고 식도 3개니까 이거 다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뭐예요? A 플러스 B가 5라 그랬고, 그죠? 5라 그랬고, 그러면 5 더하기 5 10이니까 C가 2네요. 그지? 그리고 C가 2면 B가 5가 되죠. 그리고 B가 5라는 걸 알았으면 A는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B에만 속하고 A나 C에는 아무 관계 없는 그런 원소는 없다는 얘기예요. B의 원소는 무조건 A랑 교집합이 있든지 B랑 맞으면 겹치든지 한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숫자를 우리가 집어넣어보죠. 이건 0개, B는 5개, C는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 이때 ABC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쭉 더해 나가면 되겠어요. 각 영역에 있는 그 원소의 개수들을 쭉 더하면 됩니다. 얘는 0이니까 하나만 하고, 얘는 5 했고 2만 한 번 더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18이 되겠네요. 자, 이러니까 쉽죠? 그래서 식으로 굳이 이거를 풀려고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표시를 해나가면서 찾는 것이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에서는 더 쉬운 방법일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되시죠?
밑에 유지 해보시고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5명의 학생이 수학경시와 논술경시 중 적어도 한 과목을 신청해야 한다고 한다. 수학경시를 신청한 학생 27명, 논술경시 신청 학생 13명일 때 논술경시만을 신청한 학생 수를 구해라. 자, 수학경시 신청한 학생 집합 A라고 하고 논술경시 신청한 학생 집합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은 A도 신청 안 하고 B도 신청 안 한 이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과목 신청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얘가 몇 명입니까? 얘가 27명, 얘가 13명입니다. 그런데 27하고 13하고 더하면 얼마죠? 40이죠, 40. 원래 35명이야. 그러니까 뭐야? 5명은 여기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카운트가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22명, 여기에는 8명이 있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럼 다 합쳐서 35명 되는 거 맞죠? 그럼 밖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논술경시만을 신청한 학생, 즉 B에만 속하는 바로 요 부분이죠. 8명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문제에서도 얘기했지만 집합에서 이 원소의 개수 구하는 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거를 식으로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 밑에 유지해 보시고. 자, 50명의 학생에게 수학 문제 ABC를 풀게 하였더니 문제 ABC를 푼 학생은 각각 21, 25, 27명이고 세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이 6명. 이때 한 문제도 못 푼 학생은 없다고 할 때 세 문제 중 두 문제만 푼 학생 수를 구해라. 자, A라는 문제를 푼 학생들의 집합을 A라고 하고요. 편의상 B라고 하는 문제를 푼 학생들을 집합을 B라고 하고 C 문제를 푼 학생들의 집합을 C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문제도 못 푼 학생이 없다는 얘기니 바깥에 있는 애들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니까 이거 다 합쳐서 전체 집합이 됩니다. 즉 50명이 되죠. 자, 그러면 얘가 21명, 얘가 25, 얘가 27명이고요. 가운데 이게 6명이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하고 얘를 뭐 d, e, f라고 해보죠. 편의상. 그럼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a 뭐 이게 덧셈 기호를 다 지금 생략하겠습니다. a, b, c, d, e, f를 다 합친 것은 얼마냐 했을 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요 안에 거 다 합친 게 지금 뭐가 되냐면 50명이 돼야 돼. 근데 이거 6명 이미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50에서 6을 빼가지고 이게 44명이 돼야 됩니다. 덧셈 기호 쓰죠 뭐. 안 쓰니까 좀 이상하네.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A에 속한 애들이 21명이야. 그러면 A 플러스 D 플러스 F죠. D 플러스 F. 요거 한 것이 뭐야? 15명이 돼야 됩니다. 이 6명은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15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다 지금 덧셈 기호 있는 겁니다. 그냥 안 썼어요. B는 어떠냐? B는 B하고 D하고 E죠. 줄 맞춰 쓰겠습니다. 요것이 얼마가 돼요? 25명 되려면 이게 19명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C, E, F. 그래서 C, E, F 이렇게 더한 것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총 27명 되려면 얘가 21명 돼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재밌는 결과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요거 세 줄을 갖다가 다 더해버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2배의 D 2배의 E 2배의 F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요 세 개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40이고요. 55가 되죠. 55.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싹 빼면 어떻게 돼요? 쭉 A, B, C, D, E, F 싹 빼니까 D 더하기 E 더하기 F 요것이 55에서 44 빼서 11이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D, E, F가 됩니다. 그거에 합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바로 이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원소의 개수 구하는 것 중에 각각을 다 구하진 못하더라도 성격이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A, B, C가 성격이 같죠. 어느 하나에만 속하는 거, 즉 한 문제만 푼 애들, D, E, F의 합이 어느 두 문제만 푼 애들, 그리고 셋 다 푼 애들은 6명. 이렇게 그 성격별로 맞아요. 특성이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그 문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좀 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을 몰라도 합만 알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문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나름 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